네, 안녕하세요. 미래사회와 강소도시 세미나 세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도시 전문 미디어 요즘 도시의 이가영이고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동 진행을 맡게 된 요즘 도시의 황희정 소장입니다. 네, 본 세미나는 태제연구재단이 후원하고 서울대 건축학과가 주최하는 강소도시 아이디어 공모전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소도시는 규모는 작지만 삶의 질이 높고 일과 여가가 균형 잡힌 도시를 말하는데요. 그러한 강소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라든지 도시 디자인, 또 관련 제도 등 많은 부문의 혁신이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소도시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강소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상에서 의미 있는 혁신 사례를 만들고 계신 다양한 분야의 체인지 메이커를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황 소장님, 오늘 어떤 분들을 모셨는지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귀농과 지역 기반 농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머하농의 이지연 대표님 그리고 만나CEA의 전태병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소개를 제가 간단하게 드리자면 우선 이지연 대표님은 충북 괴산에서 청년 농부들과 함께 농업회사 법인인 머하농을 설립하셔서 운영을 해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팜 기반 콘텐츠와 공간을 개발하고 또 농촌과 농부라는 업을 더 멋있고 힙한 문화로 보여지게끔 하는 데 기여하고 계십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왼쪽에 계시는 전태병 대표님은 농업 솔루션 기업인 만나CEA의 공동대표로 재직 중에 계시고요. 많은 기사에서 만나CEA를 농업계의 일론 머스크다라고 칭하고 계시기도 하죠. 아쿠아포닉스와 ICT가 접목된 스마트팜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그 루스케어라고 하는 농업 기반의 복합문화 공간을 런칭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두 분의 발표를 각각 한 20분 정도씩 듣고 다시 다 같이 모여서 질문을 주고받아 보겠습니다. 유튜브와 줌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신 질문을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머하농의 이지연 대표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 괴산에서 온 머하농 대표 이지연입니다. 저는 오늘 농의 가치 확장과 커뮤니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라 개인적인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촌이나 농업을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농촌이라 그러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고, 농업이라 그러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고. 사실 그게 귀농귀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두 개가 되게 혼동돼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농이라는 게 펼쳐지는 공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귀농하기 전에 저의 소개를 자세히 조금 더 드릴까요? 제가 7년 전에 귀농을 해서 지금 8년 차 농부로 살고 있고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대표가 된 지는 3년 차 정도 되는데 제가 귀농을 하기 전에는 딱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힐링하고 싶다. 그래서 내려가고 싶었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귀농 1세대들은 은퇴 후 쉬는 곳으로 살고 싶어서 귀농의 첫 번째 시작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로 요즘에는 청년들의 뭐 J턴, U턴, I턴들의 다양한 분야로다가 인생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가는 경우도 생기죠. 근데 저희가 농촌을 너무 조금 환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농촌이에요. 저 농촌 살아요 하면은 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같은 지역 소멸을 겪고 있는 농촌이라 하더라도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정말 공간이 하나도 없어서 집값이 서울이랑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방들이 있는 데가 있는 반면 어떤 데는 한 번 붐이 일었던 곳이라 지어져 있는 집이 많은 거예요.
그럼 그런 데들은 빈집이 너무 많죠. 또 어떤 데는 농업 정책만 막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농업은 진짜 관심 없고 산업단지에만 투자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각 농촌도 같은 지역 소멸이라 그러지만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어떤 컨디션이라든지 지리적 특성이나 역사를 같이 이해해야지만 그 이슈에 대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부분들은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충북 괴산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같은 농촌이지만. 괴산은 어디 있냐면 되게 한국 중간에 있죠? 대한민국. 한 중간에 있고 그 중에서도 중간에 괴산이 있어서 어떤 지역으로든 한 2시간 반이면은 뭐 거제도 3시간이면 갈 수 있을 정도로 교통이 되게 편리한 지역이고 그리고 산이 75%를 차지해요. 전체 면적에. 그러다 보니까 기후 자체가 굉장히 고랭지에 적합해서 그래서 강원도의 작물들과 굉장히 유사한 작물들을 기르고 있어요. 옥수수, 감자, 뭐 배추, 절임 배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이 많으니까 밭이 다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작은 면적으로. 그래서 괴산군은 가지고 있는 역사성도 없고 관광지도 없지만 단 하나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뭐냐면 유기농업군이라는 거예요. 땅이 작고 다 찢어져 있다 보니까 한 작물을 많이 키워서 생산성을 높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그 작은 면적에서 고생산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괴산이라는 곳의 이슈들은 사실 농업의 이슈와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괴산은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농업 종사자가 없어져서 인구 감소가 되고 있고 지역 소멸 이슈가 괴산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냐면 결국 농업의 자력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소멸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괴산은 유기농을 붙들고 굉장히 열심히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농업에 있어서 우리가 농업 지속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농업 지속성은 또 2가지로 이해될 수 있어요. 농부에게 있어 농업 지속성은 계획 생산을 통해서 내가 안정적인 소득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유기농을 접근하고 있고 생태적인 측면에서는 순환과 회복이라는 것에 농업 지속성을 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괴산은 사실 농 하나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농으로 괴산의 업이라던가 공간이라던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저희 남편이거든요. 잘생겼죠? 저희 부부도 그 농업 하나만 보고 괴산에 갔었어요. 괴산군이 이 표고버섯이 굉장히 유명해서 가락시장에서 모든 물량이 차더라도 괴산군 간물면에 있는 장목반에 있는 표고버섯은 무조건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괴산을 선택했던 거고 저희가 내려갈 때 7년 전에 굉장히 그 청년 농업인에 대한 트렌드가 시작되는 시기여서 굉장히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됐었어요. 막 신문도 많이 실리고 다큐도 많이 찍고 그랬는데 미디어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구설수에 시달리더라고요. 연예인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쟤네 뭐 서울에서 실패했으니까 그러니까 실패자라는 프레임 농촌에 간다는 사실이 실패자라는 프레임, 또 하나는 도망자, 아니면은 또 반대적인 입장에서 너네 커리어가 너무 아까워. 아니면은 너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버리다니 아까워, 아쉬워. 너네가 지금 농부할 때가 아닌데 10년 뒤에 가지 뭐 이런 말들. 그리고 농업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 이제 농업은 끝났는데 대농만 성공할 수 있는데 네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농촌에서 젊은이들이 뭐가 재밌다고 거기서 살고 싶겠어. 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농부에 대한 가치를 왜 이렇게 내가 원래 하던 직업보다 폄하시키지? 왜 내가 하던 게 뭐가 그렇게 잘났었나? 농부라는 직업이 제가 하면 할수록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직업은 이 농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농부라는 직업을 사람들이 왜 알아주지 않을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왜 농업이라는 것은 결국에 가락시장에 납품하고 나면은 끝인 왜 그렇게밖에 인식이 되지 못할까? 근데 내가 농부를 해보니까 농업은 더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고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많은 영역인데 왜 이거밖에 하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
그리고 농촌 그래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재미없다. 여기 우리 만약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여기 살고 싶지 않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떠오르게 되면서 그런 질문들에 같이 동의하는 여러 명의 농부들이 모이게 됐고, 저희들이 꿈꾸게 됐던 게 농부의 가치를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한 적이 없구나. 농부가 얼마나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고 그 노동의 가치와 철학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맨날 환경주의자들이 얘기하고 비거니스트들이 얘기했지 농부 스스로가 그걸 보여준 적이 없구나. 그럼 그거를 우리가 보여주자. 우리가 이거를 농산물이 아닌 어떤 문화적으로 아니면 시각적으로 농부의 가치와 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농업 이꼬르 농산물, 농부 이꼬르 농산물이었는데 그 농산물의 가치를 넘어서는 어떤 농업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농촌이 진짜 재미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이제 꿈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뭐하농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 뭐하농이 뭐를 해야 될지 몰라서 이름이 뭐하농이에요. 뭐 하는 농부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뭐든 해야 될 것 같은데 비즈니스가 사실은 잘 안 잡혔었어요. 그 대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행동 강령은 우리가 정해놓자 해서 다음과 같은 헌장을 만들게 됐고, 함께 살아가는 일을 우리는 하자. 그리고 그것이 즐거워야 되고 즐겁게 지속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속 가능한 것들을 끊임없이 새롭게 도전하자. 돈이 되는 거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일들을 하면서 농부의 영역을 확장시키자. 그럼으로써 그 확장시키는 모든 일들이 사람과 자연을 모두 건강하게 하는 일이어야만 하고, 그 일들이 우리 지역 아이들이 자기 지역을 좀 사랑할 수 있게. 농촌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 지역을 굉장히 벗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지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좋은 문화를 심어주자. 그리고 우리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 이런 일들을 뭐하농이 해보자 하고 이제 Respect Farmer, Love Nature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현재는 이 5가지 영역에서 저희가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앵커 공간이에요. 채소 디저트 카페이면서 농업 문화 플랫폼이 뭐하농 하우스, 그리고 농업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낸 디자인 굿즈들을 저희 지역에 있는 디자이너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제작해내는 로컬 디자인 편집샵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농부 취향 책방인 뭐하농 북스페이스, 그리고 뭐하농에서 생산하는 채소 아니면 괴산에서 생산되는 채소들을 가지고 다양한 푸드컬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식문화 공간 팜키친을 운영하면서 우리 괴산에서 창업을 위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청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조금 자유롭게 그리고 좀 편리하게 창업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는 공유창작 공간 스페이스 투 크리에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의 그 뭐하농의 심장 같은 공간인데요. 동반 식물들의 작동을 디자인 모듈화 시켜서 농장인데 정원처럼 보일 수 있는 정원형 공간인 판가든을 운영하면서 이 공간을 통해서 또 경작 디자인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나머지 농촌 공간 기획이라던가 농업 콘텐츠 디자인, 농업 콘텐츠 운영 및 기획, 그리고 농촌살이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하농이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2019년부터 굉장히 부처 사업 다양한 것들을 진행해 보면서 저희의 업력을 좀 쌓고 50회 이상의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을 일을 해보면서 깨달았던 가장 큰 게 뭐였냐면, 프로그램 아무리 좋아봤자 우리 공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되게 열심히 활동하는 동아리처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청년 농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보여지려면 우리만의 앵커 공간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뭐하농 하우스를 저희가 설계를 해서 디자인을 했었고,
이 공간이 이제 문화적인 일이 생산이 돼야 되는데 사실 문화적인 일은 돈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카페라는 경제적 도구를 좀 운영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마저도 그 농부 가치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신념이 있어서 저희 괴산에서 생산되는 채소와 과일만을 가지고 50여 종의 이상의 메뉴들을 개발해서 현재 모아농 하우스에서는 로컬 디저트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농의 활동에 되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게 작년에 행안부에서 진행했던 청년마을 만들기라는 용역 사업이었어요. 이 사업이 도시에 있는 청년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여서 야, 우리 농촌에서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너네 도시에서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배웠었잖아. 서울로 학교 가야 되고, 서울에서 회사 다녀야 되고, 서울에서 삶을 살아야 성공한 것처럼 우리는 교육받았지만, 사실 지역에서 내 삶을 나답게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거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농촌의 라이프에 대한 현실과 가능성을 공유했었고, 2달살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2달 동안 총 4개월을 저희가 2기 청년들이 총 23명이 함께 했었고요. 현재는 되게 다양한 업역을 본인들 스스로 창조를 해내서 18명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함께 남아서 저희와 괴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아농이 농의 영역을 확장하고 싶다라고 비전을 가지고 덤벼들긴 했었는데 사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저희들조차 농부고 농사 말고 우리가 농업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농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작년에 이 23명의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농촌을 나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가 살고 싶은 농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농업을 이 친구들 스스로 자꾸 그려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알고 있던 이 농업인이라는 단어가 농부에 한정되고 농업에 한정되고 농사에 한정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씨를 심고 거두는 사람 이상의 업역들을 만들어내는 사람, 농업을 바탕으로 책을 만들어내고 농업의 이야기를 가지고 방송국을 만들고 농업의 이야기를 가지고 디자인을 해내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모두 농크리에이터가 되면서 이거를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농업인이 되고 있다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런 다양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농업인들이 지금 모이게 되면서 농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농 커뮤니티는 지금까지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촌이라는 인식과는 다르게 농촌은 사실 농사에 한정된 공간으로 인식됐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목적이나 가치가 같이 공유되는 사람들이 모여진 공간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도시에서 워라벨이라 그래서 워크와 라이프를 굉장히 단절시켜서 이거의 밸런스를 조절하려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면 이 농 커뮤니티에서는 워크와 라이프와 함께 결합된 그래서 내 삶이 일이고 일이 삶인데 내가 내일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는 되게 꿈 같죠?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농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세영 교수님이 저희한테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주셨었어요. 이 20분의 PT에서 현황도 알려줘야 되고 기농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비전도 말씀해달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고민해 보니까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냥 저만 보더라도 내가 왜 농촌에 계속 머물 수 있지? 내가 왜 농촌에서 농부로 계속 살아가고 싶지를 봤을 때 이 공간을 함께 살고 싶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는 함께라는 의미를 새롭게 배웠기 때문인 것 같아요. 도시에 있었을 때는 내가 저분보다 조금 더 앞서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해야 되고 함께 살아가고 코워크를 하더라도 결국에 경쟁자의 시선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농촌이라는 거는 이 친구가 있어야만 제가 살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 친구가 도와주면 제가 3일이 편한 거예요. 하루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 조금의 도움이 얼마나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기 때문에 또 그 행복감과 그 성취감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새로운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고 지금 이 공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농의 이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